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SH 아파트 폭격 시작. 2013년 가격으로 간다. 아파트 땅값은 무의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떴습니다. 요게. 자, 요 표는 SH공사에서 마곡 분양 원가를 공개한 자료인데, 자, 요것은 헷갈리고 SH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마곡지구 분양 원가 공개 자료가 뜹니다. 자, 그 중에서 세대당 분양 가격 공개한 것이 있는데 그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세대당 분양 가격 및 원가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해 84제곱미터형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지금 보면은 파란색 땅값 그리고 빨간색 건물값 저 두 개를 더하면 원가가 나옵니다. 원가. 택지를 조성한 원가, 하늘색 저 땅값, 자, 그리고 건물 짓는데 들어간 비용, 건물값, 분홍색 건물값 저 두 개를 합하면 원가가 나오는데, 지금 마곡 8, 10, 11, 12 저 네 개를 보면은 분양 원가가 대략 보면은 가장 낮은 가격이 4억 2천, 가장 높은 가격이 4억 6,500 이렇게 분양 원가가 나옵니다. 자, 이 자료를 공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특정한 어떤 사람들, 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요걸 보고 난리가 난 거죠. 분양 원가 공개를 하면은 기존 집값이 결코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죠. 원가법으로 뽑아내면 최저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요 분양 원가 공개 시장에 굉장히 하락 요인을 하나 던져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그 마곡 지역, 마곡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마곡 나루역 9호선 마곡 나루역이 중심이고 신방화역까지 지금 마곡지구에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양천 향교역, 남쪽으로는 마곡역, 발산역. 자, 여기 큰 지역이 마곡지구입니다. 마곡지구.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마곡지구 이제 개발이 거의 끝나가고 그래서 호재가 거의 다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요즘 많은 그 교통 호재는 여기는 없습니다. 서쪽에서 서해선이 통과하기는 하지만 마곡지구하고 바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모든 호재 다 반영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지역이 마곡입니다. 마곡. 마곡을 그 위성 지도로 한번 보면은 지금 개발이 거의 다 끝나서 굉장히 지역이 발전해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08년 위성 지도를 한번 보면은 지금 보면은 거의 반 농촌이죠. 반 농촌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서쪽은 방화, 동쪽은 화곡. 자, 옛날 2008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낙후된 지역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곡 원가 공개에서 알 수 있듯이 마곡 같은 경우에 땅값 조성하는 비용이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땅값 조성비가 저렴했던 이유는 당시에 마곡 개발하기 전에 마곡이 워낙 낙후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정리를 좀 하면 첫 번째, 마곡 아파트 원가 공개. 옛날에 마곡은 위치만 서울이고 땅값이 저렴했기 때문에 그래서 84 타입 땅값 포함해서 약 4억 5천에 공급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땅값을 빼고 나면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많이 되죠. 건물만 보면 2억 5천에서 3억에 공급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중요하죠. 건물 가격, 건물 공사비가 중요한데 요것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면 김원동 SH공사 사장이 서울 25평 아파트 84타입이죠. 84타입 원가는 3억이다. 강남도 5억에 공급 가능하다. 이런 자극적인 뉴스가 공개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지난해 11월, 작년 11월이죠. 취임 때 밝혔던 분양 원가 공개와 관련해 25평 아파트를 짓는데 들어가는 건축비만 2억 원 정도고 토지를 사들이는 값이 1억 원 정도 들어간다. 자, 그래서 총 3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주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자, 토지는 대중이 없죠. 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역마다 다 다르죠. 토지 조성비는. 그래서 요것은 반은 맞고 뭐 반은 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실제 원가는 25평 아파트를 짓는 원가가 3억이고 여기에 SH공사가 이익을 좀 붙여서 팔면 4억에 분양할 수가 있다. 강남 아파트를 분양하더라도 4억에서 5억이면 토지까지 분양이 가능하다. 그러한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분양 원가를 공개한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는데 자, 요것은 지금 현재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자, 요건 나중에 한참 지나서 이 말은 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참이 아닙니다. 자, 땅값은 대중이 없습니다. 자, 땅값을 이야기해 버리면 아파트 가격을 얼마다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뉴스를 보면 건물만 사면 되지 굳이 땅까지 건물만 사면 반값 아파트 충분히 가능하다. 요렇게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보면은 건물만 분양한다면 서울 전역의 25평 아파트를 3억에 공급 가능하고 강남에는 한 5억 원 정도의 분양 가능하다. 자,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분양 원가를 매달 공개하고 있다. 자, 요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2번 반값 아파트. 반값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반 요런 의미가 아니라 자,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는 건물 플러스 땅입니다. 땅은 대지권으로 묵힌 공유 지분이죠. 자, 아파트는 건물 플러스 땅인데 반값 아파트라는 것은 반쪽 아파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땅은 국가 거, 땅은 임대해 주고 국가에서 건물만 분양받는 아파트다. 자, 요게 반값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건축비가 예측이 가능하죠. 건축비는 비교적 예측이 쉽습니다. 집안 상황에 따라서 약간 건축비가 달라지긴 하지만 큰 차이가 없고 아주 큰 차이는 없고 84 타입 기준으로 3억 정도면 지금 건축비가 좀 올랐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건축비만 봤을 때 원가가 3억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은 강남만 5억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요거 설명을 드리면 SH공사에서 비선호 지역은 원가인 3억으로 공급을 하고 선호 지역인 강남 등 선호 정도에 따라서 이익을 순차적으로 붙여서 강남은 5억에 분양을 하면 SH공사에서 2억의 수익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요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를 계속 보면은 윤 대통령도 민주당도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 찬성한다는 이야기죠. 법만 만들어지면 하반기부터 공급 가능하다. 자, 요런 내용이고 반값 아파트 공급 많아지면 투기도 잡을 것이다. 김원동 사장 이야기인데 지난해 7월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3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싱가포르나 유럽, 미국에서 하듯이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자, 그 이야기를 했더니 윤 당선인이 그런 쪽으로 움직여 주길 희망한다.
자, 그래서 집값 잡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상 반값 아파트 게임 끝났죠. 이제 좀 있으면 반값 아파트 공급이 시작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면은 집값이 안정화된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3번 SH 아파트 가격 폭격의 전제 조건. 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요게 중요한데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에서 의미 있는 공간은 건물의 전용 공간입니다. 자, 전용 공간. 아파트 뭐 잘 아시죠? 자, 전용 공간. 전용 공간만 내 겁니다. 반면에 아파트 땅은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파트 땅입니다. 땅 반평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용 공간만 완전한 내 거니까.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반값 아파트 땅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국가 땅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일반 아파트든 반값 아파트든 땅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값 아파트 건물만 분양하니까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거죠. 어차피 내가 쓸 수 있는 것만 분양받는 개념. 자, 여기서 좀 더 확장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일반 아파트나 반값 아파트나 모두 건물에 대한 권리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재건축 후 거주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보면은 일반하고 반값 아파트 사실상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죠. 준공하고 나서도 땅을 한 평도 내 마음대로 못 쓰고, 자, 그리고 땅을 들고 있건 땅을 들고 있지 않건 건물이 내 거기 때문에 나중에 재건축 후 거주를 주장할 수 있고, 여기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반값 아파트나 일반 아파트나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대전제죠. 자, 그래서 4번 SH 아파트 가격 폭격. 자, 가능한 겁니다. 자, 땅과 건물 모두 내 것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죠. 자, 그 인근에 건물만 내 것인 아파트를 저가로 분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두 아파트의 어떤 차이가 있겠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앞서 말한 그 전제 조건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일반 아파트와 반값 아파트 가격이 차츰차츰 붙을 겁니다. 자, 그립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반값 아파트 분양하고 나서는 일반 아파트하고 반값 아파트 분명히 가격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일단은 일반 아파트는 땅을 들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둘 다 똑같더라. 어차피 일반 아파트도 땅이 공유 지분 땅인데 그거 아무것도 못하던 땅이더라. 자, 이걸 알게 되면은 어느 순간 급속도로 일반 아파트 가격은 내려갈 것이고 반값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런데 반값 아파트는 어차피 국가가 땅을 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통제력이 있어서 반값 아파트는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반값 아파트 분양을 좀 하면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갑작스럽게 일반 아파트가 큰 폭으로 가격 하락하는 어떤 그런 시점이 올 겁니다. 자, 그게 분기점인데 요 분기점 이전에 일반 아파트는 팔아야지 된다. 자, 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분기점 이후까지 들고 있으면 아파트 정말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될 수도 있다. 자, 그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남 아파트도 4억에서 5억이면 토지까지 분양 가능하다. 자, 요 그 문구가 있었는데 좀 전에 제가 지금 현재는 요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시간이 좀 흘러서 나중이 되면 좀 시간이 많이 흐르면 요게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번 아파트의 미래. 정확히는 아파트 땅의 미래죠. 아파트 땅, 그것은 대지권으로 묶인 공유지분 땅입니다. 자, 경매 좀 하신 분들, 땅 좀 아시는 분들은 바로 아시겠지만, 자, 대지권으로 묶인 공유지분 땅. 자, 한마디로 똥입니다. 똥. 공유지분 풀 수도 없는 어떤 철저하게 묶여있는 아파트 땅, 똥이죠. 자, 요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인지할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서 있는 땅의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의미가 없죠. 어차피 건물 전용 그 면적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고 하면은 반값 아파트든 일반 아파트든 자, 재건축해서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파트가 서 있는 일반 아파트가 서 있는 땅의 가격 하락하겠죠. 자, 그때는 땅을 포함해서 분양을 하더라도 4억에서 5억이면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 인식이 제자리를 잡아서 아파트는 투자형 부동산이 아니다. 투자형 부동산이 아니고 실거주형 부동산이고 아파트 사면은 가격이 건물은 마이너스, 땅은 플러스 돼서 가격이 거의 안 오르더라. 자, 요게 인식이 바뀌게 되면 아파트가 서 있는 땅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그러면 기사에 나와 있는 대로 강남도 4에서 5억이면 분양 가능하다. 요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민간 아파트도 저렴한 실거주용 주거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목에 제가 SH 아파트 폭격 시작 하반기에 그러면 2013년 가격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자,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SH 아파트 폭격이 꽤 많이 진행이 되면은 한마디로 반값 아파트 분양을 많이 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아파트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빨리 변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SH 아파트 폭격이 산발적이더라. 자, 몇 채 분양을 안 하더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자, 그렇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공유지분 땅은 똥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알게 될 겁니다. 자, 문제는 시간이 문제인데 SH가 반값 아파트 많이 분양을 하지 않는다면 서서히 아주 서서히 아파트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을 해서 아파트 자체가 매력 없는 상품이 아마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아파트 정도는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실거주를 해야 될 경우에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될 것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아파트는 딱 두 가지 경우만 사야 된다. 실거주할 때 사는 경우 그게 아니면 아파트 가격이 충분히 많이 떨어졌을 때 임대 수익을 위해서 수익률 충분히 나올 때 그때 아파트를 사는 것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